요즘 카카오의 매동을 보셨나요? 이상하리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말 그대로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시는 눈치 보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채권에 투자를 하자.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채권에 투자를 하자. 트럼프 제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의 과반을 곧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과 관련한 강경한 발언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연준 인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3명은 자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리사쿡이 해임되고 난 다음에 그 후임까지 트럼프가 지명하면은 7명 중에 4명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죠. 진짜 트럼프는 하려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바로 금리 인하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길이 그러면은 엄청 좋은 거 아니야? 금리 인하하면 주식 오른다며?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좀 인위적으로 하는 느낌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연준의 독립성이 사라지게 되고 트럼프 입맛대로 쇽쇽쇽 바꿔버리니까 이거 연준의 결정을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뭐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딱 보다가 느낀 점은 야, 그러면은 국채 투자는 거의 잃지 않는 투자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채 금리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진짜 자기 입맛대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리이고, 혹시나 그때 증시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증시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국채에 투자했다면 잃지 않는 투자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국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 매동이 왜 이래? 요즘 카카오의 매동을 보셨나요? 이상하리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말 그대로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 보태서 하루 거래량 있잖아요. 그 거래량의 3분의 1 정도를 그냥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하는 데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도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여러 기대감으로 크게 급등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조정받다가 61선 지지 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의 장점은 바로 금리 인하기입니다. 금리 인하기에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기업이죠. 실적은 연평균 10% 정도 상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기관의 평균 목표가는 8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고점 17만원 생각하면은 차트를 바로 보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기 때 쭉 올랐다가 너무 많이 고평가되었다라는 얘기와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최근 들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소한 10만원까지는 내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차피 사가지고 물려도 외국인 기관이랑 같이 물렸다 뭐 그런 위안도 되지 않겠습니까? 카카오 주가를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은 9월 9일에 아이폰 17을 공개. 자, 애플의 신제품이 9월 9일 굿땡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거는 아이폰 17 시리즈인데요. 이번에는 슬림 버전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군요. 저 길이 최근 들어서 뭐 대형마트 등에 가면은 항상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들려서 갤럭시 폴드 7을 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만질 때마다 볼 때마다 야, 이게 이 굵기가 가능한가? 왜 이렇게 얇아?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애플도 슬림 버전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요즘은 또 얇은 게 대세라는 것도 느껴지네요. 자, 그나저나 폴드7 너무너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폰이 너무나 쌩쌩해요. 뭐 렉도 안 걸리고. 참고로 저는 지금 이제 플립4를 쓰고 있긴 한데 내년에 이제 고장이 안 나면은 살짝 고장을 내서라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이버트럭 이제 우리도 살 수 있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몇몇 개는 뭐 연예인들한테는 좀 주는 것 같았지만 일반인에게도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29일부터 판다고 하며 4륜구동이 1억 4,500만원, 사이버 비스트 모델이 1억 6천만원으로
상당히 비싼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시내 나가면은 사이버 트럭이 돌아다니는 걸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자, 참고로 이 사이버 트럭은 전장이 무려 5600mm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라고도 볼 수 있는 스타리아, 이 스타리아보다 400mm나 더 길다고 하는데, 진짜 이 정도면은 야 이거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한국에 출시되면은 그때 아마도 주차장 민폐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제 맥주는 저 멀리. 한때 홈술 문화와 함께 수제 맥주가 유행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잘 나갔던 제주 맥주가 상장했던 이벤트까지도 존재했었는데, 하지만 이것도 다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코넥스에 상장했던 세븐브로이 맥주는 상폐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한때 이 기업은 곰표 밀맥주를 내놓으면서 크게 성장했었는데 유행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맥주도 상장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속적으로 적자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팔리며 주인도 바뀌고, 왼쪽에 보다시피 이제 제주맥주라는 기업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한우렌 제주로 사명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주가는 바닥을 기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제맥주 최근 들어 사먹는 사람은 딱히 없죠. 다음입니다. 로봇처럼 어차피 오는 일에. 자,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자율주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웨이모가 뉴욕까지 시험 운행을 승인받았다고 하는데요. 벌써 웨이모는 1500대의 차량을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천만 건 이상의 탑승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뉴욕까지 진출한다는 소식. 자, 우리나라도 무조건 오는 미래입니다. 뭐 기대되는 소식으로는 웨이모, 테슬라 중국 등의 업체가 로봇택시를 한국에 진출한다, 이러한 얘기가 빠르면은 올해 말 내년 초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내에는 한국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 등이 분명 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관련 소식도 나왔었죠. 이러한 소식이 나올 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미리 공부해놓고 준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로봇주 공부 시간, 오늘은 하이젠 RNM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봤었습니다. 그 친구의 장점은 바로 액추에이터였는데요. 미니카의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오늘 볼 기업은 하이젠 RNM.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1조 원이나 되는 기업이고요. 다만 실적은 매출 750억 원에 올해 마이너스 5억 적자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도 LG전자가 묻어 있더라고요. 주주는 아니고 1963년에 LG전자 모터섭으로 시작한 기업인데 2007년에 독립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 오래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르분들 아마도 생각나실 겁니다. 뭐라고? 모터라고? 맞습니다. 이 기업도 모터에서 출발했다 보니까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으로 기대감을 받고 있다고 해요. 로보티즈랑 똑같죠. 그런데 경쟁력도 이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길이, 근데 액추에이터가 중요한겨? 로보티즈도 그렇고 얘도 이거 전문인데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냐? 벌써 몇 조나 됐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휴머노이드 로봇 기준으로 한 대당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것도 그냥 보통의 휴머노이드 로봇, 나중에 뭐 고급형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면은 뭐 넣는 만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50개, 60개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한 개당 가격이 매우 비싼데요. GPT한테 물어보니까 작은 게 $500, 고급형일수록 $1000가 그냥 넘어가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하나 만드는데 뭐 몇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액추에이터 가격이 많게는 50%까지 차지할 수도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보니까 야, 로봇주에서 시총 높은 애들이 다 액추에이터인 이유가 있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로봇의 필수 부품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 가격으로 봐도 압도적으로 높은 매출이 나중에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이젠 RNM은 작년 6월에 상장했던 기업, 이제 1년 정도 되었고요. 다만 기간의 예상으로는 내년까지 큰 폭의 실적 성장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적 보고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로봇의 개화 시기에 따라, 그리고 어디랑 또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확 전망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도 로보티즈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미드망간 배터리가 뭐예요? 자,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배터리의 성능 검증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미드망간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NCM 배터리에서 값싼 망간 비중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가진 배터리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진짜 좋은 데이터가 검증이 된다면은 지금 중국 배터리가 득세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중국의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싸다라는 장점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 미드 망간 배터리가 잘만 된다면은 LFP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말 그대로 성능이 좋고 하이니켈 대비 금액이 싼 제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한다면 가격이 LFP 배터리랑 비슷한데 성능이 50% 정도 더 좋은 배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혹시나 미드망간 배터리가 되면서 다시 또 NCM 배터리 쪽으로 글로벌 관심이 넘어갈지, 이제 슬슬 전기차 시대도 제2차 전기차 시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2차전지도 어떠한 배터리가 대세가 될지 계속 관심 가지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은 잊을만 하면은 급등. 자, 왼쪽에 보다시피 조선 ETF가 오늘 6%나 올랐습니다. 야, 얘는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는 건가 싶긴 해요. 오늘 조선주 그리고 수소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한 팀으로 입찰을 했다고 하고요. 캐나다 잠수함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고 하며 선정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대 12척의 잠수함이라고 하며 16조 원 규모나 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게 선정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설레발 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35년까지 인도해 주길 바라는데 그런데 그걸 만족시키는 것은 역시 빨리빨리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수소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아니 길이 그 수소는 도대체 뭔 상관이냐고 봤더니 범한퓨얼셀이라는 기업은 잠수함 핵심 구성품인 연료전지 모듈을 생산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번 수혜 기대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슬슬 반대 매매 나오는 중.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주식단에서는 중간중간 하락이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20% 빠지는 기업들 정말 많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하게 상승에 베팅했던 B2 개미들의 반대 매매가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하락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9월에서 10월까지는 분명 예상보다 더 큰 하락, 3000포인트가 깨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10월부터 다시 달려나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B2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벌 실력이라면은 B2 그거 안 해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죠. B2 써가지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년, 2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어차피 부자 될 사람이라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운전할 때 아무리 과속해봐야 저 앞에 빨간불 가면 다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B2 굳이 너무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금지고요. 타협이 아예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드디어 문신이 합법으로. 기대분들 혹시 문신이 있으신가요? 문신을 한 사람은 분명 많은데 사실 문신이 비의료인이 하면은 불법이었는데 다들 그냥 아름아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비의료인이 해도 합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문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문신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도 문신을 할 수 있게 바뀌는 문신사법이 상임위원회를 넘었다고 하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30% 정도가 문신, 미용을 포함한 문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신 관련 종사자는 30만 명이나 넘는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30%라는 숫자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뭔 우리나라에서 뭐 1300만 명이나 문신을 했다고? 내 주위엔 아무도 없던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용까지 포함하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왼쪽에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문신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80%, 작거나 미용으로 있다가 20%, 큰 거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이 2%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남성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미용 의료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30% 정도 하는 거 맞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약 성공. 이제 곧 주사 대신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겠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3상에서 성공적인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하루 한 번 복용하게 된다고 하며 평균 10% 정도의 체중 감소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와중에 우리나라 인벤티지랩은 글로벌 빅파마 베링거랑 펩타이드 신약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연구 계약을 물질 이전 계약으로 확대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가치 공부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